안녕하십니까. 6월 해설 강의 이어서 문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학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아주 높거나 해석이 너무 어렵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뭐 고전 소설도 작품의 어떤 관습성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간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특징이 있죠. 지문 난이도가 조금 평이하다. 좀 읽기가 수월한 작품들로 선택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문학, 문제를 맞히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이번 문학은 특징이 뭐 다른 애도 비슷하지만 이번은 유난히 특징이 문학에서 시간을 오래 썼을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 현강 듣고 하시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25분이 다 넘어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의 구간 27분. 심한 경우는 29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 첫 번째, 시간을 줄이는 게 문학에선 되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답률도 좀 깔끔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줄이려면 정답이 좀 선명하게 깔끔하게 나오는 그 어떤 독해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EBS 연계를 공부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나 시간이 부족한 친구라면 뒤돌아올 거 없어요. 한 지문이 연계되더라도 너는 해야 돼. 그래서 너는 한다. 그런데 연계를 공부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연계를 공부하되 문학이 어떻게 정답을 추출하는지 어떤 기준에서 지문의 정답 포인트를 읽어내야 되는지 같은 문학의 독해법이 선명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쌤이 이제 번호를 아예 써놓은 것도 있고요. 쌤이랑 이제 하나씩 좀 잡아가면서 가실 텐데 보시면서 쌤이 짚어주는 부분들에서 미스가 난 것들이 아마 공통분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통분모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 부분 위주로 그 우리 현강 학생들은 앞에 있는 문학 독해법을 다시 한번 수강하시고 복습을 하시고 최대한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또 특히 문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 이런 거예요. EBS 연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뭐 문제 풀었다. 적용이 잘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은 의식하고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비로소 보이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집중 안 하려고 하는데 집중되는 게 아니고 이 방식을 여러 번 명상하듯이 연마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걸 차분히 써먹겠다는 각오와 의지로 임했을 때 답의 선명도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네가 원하는 점수 등급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험지의 특징은 우리 문학독해법의 첫 챕터입니다. 챕터명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죠?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문학은 특히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정답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을 빠르게 벗어나야 돼. 비문학보다 오답을 빠르게 벗어날 힘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지. 뭐 해야 된다고? 헷갈리면 제발 좀 헷갈렸을 때 네가 하늘을 보거나 너 혼자 생각을 하는 건 망상이야. 그치? 그래서 반드시 문학은 수준을 아주 높게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면 무조건 어디에 간다? 지문 간다. 이거 잊지 마셔요. 그 선지에서 이게 연습이 돼 있어야 이번에 어떤 아이들은 문학을 굉장히 빠르게 풀었어. 어떤 아이들은 또 지지부진했어. 그 격차가 뭐야? 복습 부족이야. 미안하지만. 이 부분을 써먹지 않았기 때문이야. 보통들 훈련할 때. 이해되지? 그럼 앞으로 4개월 뭘 해야 되는지 잘 봐야 돼. 자, 어쨌든 헷갈리면 무조건 어디 간다 얘들아? 지문 간다. 자, 근데 지문에 그냥 가가지고 나 스캔하고 그래 봐라 역시 내가 말한 게 답이다 하고 장렬히 전사하면 안 돼. 지문에 어떤 근거? 정확한 근거를 찾아야 돼. 그리고 정확한 걸 찾을 때 얘들아 부탁 좀 할게. 네가 끌리는 정확한 걸 아무거나 꽂혀가지고 고르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 확인 지점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 이런 거지. 확인 지점 확인하고 그래서 나는 이거 확인한다. 거기 가서 이거 확인한다. 하고 손가락 갖다 대고 움직여. 결국 이걸 맞추는 장땡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이렇게나 많았던 거야. 그래서 번호는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정리하시고 스탑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쌤이 좀 눈여겨볼 만한 문제는 26번 가봐. 26번의 답은 1번이야. 그치? 그런데 2번과 4번 선지를 학생들이 골랐을 수 있어.
2번 선지 헷갈렸다 치자. 예를 들어서 헷갈렸다 치자. 그러면 2번 선지를 봐. 뭐라고 돼 있니? 그 집 아이들은. 자, 그러면 일단 그 집 아이들에 가서 찾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 그 집에서, 그 다음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추어진 비에 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다. 라고 되어 있어. 가보자. 갔을 때 비밀들 근처로 가야 되겠다. 다지문이야. 다지문의 첫 줄. 그 집 아이들부터 집중해 썼어야 돼. 손가락 딱 갖다 대고. 그러면 쌤이 이렇게 줄게. 그 집은 해서 여기서부터 괄호 쳐봐. 괄호 쳐서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면 1, 2, 3, 4, 5, 6, 7. 그는 알고 있었다까지 괄호 닫고 30초 줄게. 딱 집중해서 지금 우리가 판단할 건 이거야.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 낮게 깔리는 굴뚝연기에 감추어진 비에 관한 비밀들, 이걸 깨달을 수 있었다. 있다 없다로만 판단하자. 시작. 자, 쌤은 했다 치고 갈게요. 여러분들은 멈췄다가 들어오세요. 자, 이 부분 보니까 그 집 아이들이지. 그 집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감추어진 비밀들을 깨닫게 되었어. 그치? 그래서 그 아래 내려가 봐. 석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 이런 걸 보고 비설거지를 했고,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왔다. 그럼 어쩌고 저쩌고. 그럼 다시 가봐. 이 부분이 좀 헷갈렸다 치자. 근데 헷갈렸을 때요. 첫 번째로 이 구간에 확인 지점 보고 여기 정확한 근거에 집중한다고 갔다면 헷갈렸던 친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렇다면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이걸 보고 비에 감추어진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네 라고 판단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자, 근데 나는 문학이 원래 어려웠어.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이러고 넘어가게 될 거야. 그치? 그런데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도 참 어렵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했지? 애매한 거. 애매한 건 어떻게 해라? 답이 아니다. 일단 넘어가라. 답은 선명해요. 물론 공부가 된 전제하에 선명하기 때문에 헷갈린 것 정확한 거 캐치해내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부분만 집중했을 때 판단 근거 정확하게 이거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판단 안 된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지? 이건 뭘 통해서 이런 훈련이 되냐? 여러 번 매일 평가원을 풀어야 돼요. 매일 평가원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겨야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어요. 평가원 풀면서 무슨 연습한다? 이 연습하는 거야. 자, 그래서 26번에 4번 똑같은 문제야. 자, 헷갈렸다 치자. 4번. 자, 그러면 선집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확인할지 확인 지점을 설정해야 돼.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라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얘는 더 쉬워. 어디로 내려갈 거야? 다 얘 마지막으로 와. 마지막에서 얘들아 거꾸로 올라갈게. 올라가다 보면 눈 크게 따가 그 집, 노란 그 집에 보이지? 여기서부터 괄호 닫아봐. 탄생과 죽음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확인해야 돼. 그리고 괄호 치고 끝까지 괄호 닫아봐. 마찬가지 30초. 집중해서 너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이 구간에서 결국 시골이겠지. 여기 어머니의 죽음 후 그 집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 더 이상 비밀을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이곳에는 없기 때문이다. 인 거지. 자, 판단해봐. 시작. 됐다 치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제일 끝에 거의 뭐라고 돼 있어요? 더 이상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 집은 쓸쓸하다. 이런 정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래도 100% 깔끔하지 않다. 그럼 애매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답은 1번. 자, 됐지? 그 다음 33번에 가볼까? 33번에 4번 가보자. 쌤이 이렇게 빨리빨리 할 테니까 너는 다 해봐야 된다. 33번에 4번. 예, 답은 4번이고요. 3번 더럽게 많이 골랐어요. 혼나야 됩니다. 헷갈렸다 칩시다. 문제가 됐던 게 33의 4의 놀이야. 기억의 놀이. 자, 놀이. 그럼 너는 이거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 얘들아, 이 헷갈리면 지문의 정확한 근거를 찾고 선지에서 그 정확한 지점을 확인한다. 이게 우리 문학독 개법의 첫 강좌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이 첫 강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야. 어떻게 보면 이 지문에 지금 내가 이걸 여기까지 끊었지만 결국은 왜 여기까지 끊었냐면 여기에 다 녹아있거든. 이렇게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뿐이지 이 문제가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도 지연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연습해야 되는지 오늘 이제 끄집어내서 내가 헷갈렸던 문항들을 다 체크해보세요. 해보시고 이것만 놓고 반복적으로 이 연습을 하세요. 연습.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말고 해독하는 척 말고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부분 이해해서 옳고 그르다 판단하려고 노력하시라고요.
이해되셨죠? 그게 일단 네가 해야 되는 한 컷이야. 그렇다면 33번 연습돼 있는 친구라면 놀이 찝찝했다 쳐. 그렇다고 쳐. 그러면 놀이 찾고 싶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손가락 갖다 대고 놀이 찾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옆을 봐. 33번 옆에. 보니까 신동엽 향하라고 돼 있고요. 향하 바로 윗줄, 그 시의 마지막 줄에서 돌아가자 바로 위에 떼지어 춤추던. 여기 보니까 드립다 일만 해. 뭐 빨래하고 나면 또 홈이 들고 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놀이를 어떻게든 찾자. 쌍심지 딱 키고 놀이 찾으면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가는 연습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올해의 문학의 시간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 절대 잊지 말고 이 부분 후회와 반성이 있으시다면 4개월 안에 고칩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실 이건 풀 때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치? 풀 때. 풀 때 써먹는 거고 지문을 해석할 때. 지문을 해석할 때. 이게 가장 주된 거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풀이 때.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해독 방법은 얘네들이 키포인트였다. 그치?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얘들아. 내가 써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왜? 여기에 그게 그대로 녹아서 문제로 기출됐으니까. 쌤이 그래서 문학독해법 5강만 열심히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첫 번째 다시 한번 부탁할게 얘들아. 무조건 작품은 특히 EBS 연계. 연계를 그냥 주구장창 죽은지식으로 외우지 마. 답은 뭐야? 문학의 본질이 뭐니? 주제요. 문학의 본질이 뭔데요? 내면이요. 근데 이건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니까 내면을 쓱 녹여놓고 느껴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다 신촌문에 당선돼야지. 그치? 자, 그래서 주제는 주제인데 뭐된 주제? 뭐된 내면? 표출된 내면이야. 표출된 내면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달라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안 놓쳤어야 돼. 이를테면 기쁘다, 슬프다, 의지가 있다. 이런 작품, 이런 단어들을 좀 살려 읽으려고 애를 썼어야 돼. 고통, 이런 거. 그게 답이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산문 같은 경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사나 행동이나 소재와 배경의 의미를 올해는 꼭 기출할 겁니다. 꼭. 쌤이 늘 얘기하지. 쌤 김길이다. 그치? 근데 안 나오면 성시 간다. 이시로. 이렇게 얘기하지.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얘야. 왜냐면 대사와 행동과 소재와 배경을 물어야 얘와 거리를 벌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는 이것만 보기 때문에 헷갈려 하겠지.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대사 왜 나오죠? 내면 표출 뒷받침이야. 행동 왜 나오죠? 이거 중심으로 읽어야 돼. 응? 이거 중심? 이거 중심. 그래서 배경이 비가 내려. 근데 주제가 뭐야? 이별의 슬픔. 그러면 비는 뭐야? 슬픔을 부각한다.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봤을 때 비가 내려. 근데 그날 첫사랑이 이제 오늘 첫날 1일. 그럼 뭐야? 비는 첫사랑의 기쁨. 이렇게 해석해야 돼. 비, 슬픔. 이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뭐라고 배웠었지 얘들아? 일단 내면을 먼저 잡아내세요. 이게 1차. 그 다음 2차. 모든 내용들은 수렴적으로 인식하세요. 그래서 작품이 산문이 졸라 길어도 결국 인물의 핵심 딱 잡고 나면 좀 쫀득하게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는 느낌. 그러니까 하나 잡고 나면 뇌사 선택까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1대 핵심 에너지를 쓸 부분 쓰고 묶어가는 형태. 묶어가는 형태. 툭 쳐주고 이렇게. 응? 제발 좀 이렇게 어렵게 읽지 말자. 가볍게 읽자. 그리고 이게 훨씬 심오한 거야. 훨씬 심오한 거야. 그럼 왜 소재를 이런 걸 썼을까? 왜 대사를 이런 걸 쳤을까? 왜 이런 배경 썼을까? 이런 고민해보는 건 좋아. 다만 무조건 묶어서 해석하기. 이 연습.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작년 22학년도 수능이 어려웠던 이유가 어디지? 1번과 2번까지를 많이 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번 문학 작년 학생들한테는 얘기했지만 잘 들으세요.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 문학과 독서의 난도가 독서가 좀 꽤 많이 높은 상태. 올해도 독서가 더 높을 거야. 그런데 문학 밸런스를 좀 높일 거야. 그래서 그 시험지가 발전 양상이 많이 나타나는 게 2번까지도 충분히 썼지만 이 비중이 늘었죠. 늘고 얘까지 포함시켰음. 꽤 많이 어렵게. 그래서 네가 틀린 문제를 한번 쫙 살펴봐. 보기가 5개거든. 5개에서 자칫 잘못하면 3개 틀렸을 수 있어. 그래 버리면 원래 틀리던 문학보다 많이 틀렸어요 소리가 나와.
이해되지? 그래서 보기 연습 많이 해둬야 돼. 자, 다시 얘기할게. 일단 요번에는 반복과 대비도 꽤 많이 기출할 예정인 것 같아. 반복과 대비. 자, 그래서 반복된 부분 좀 조심하라. 나올 거고. 반복이라는 건 같다는 거야. 같은 거. 그 다음 대비 특히나 조심해야 돼. 이건 전형적이지 않아? 대비 나오면 결국 A와 대비된 반대 개념이야.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될 거라고? 범주를 같은 것처럼, 마치 같은 것처럼 A와 마이너스 A는 대비인데 얘 같죠? 이렇게 부를 거라는 거야. 그래서 범주 조심하자. 범주 둘의 반대라는 거. 이 왜곡된 양상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 거고. 2번과 3번을 엮어보자. 2, 3번 엮어서 기출한다면 쌤이 느낄 땐 요거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 좀 지우고 얘기할게. 대비잖아. 대비를 많이 기출하고 싶을 때 주로 뭘 써야 되니? 결국 주제 내면 표출이니까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정서, 그러니까 슬픔, 고통. 그 다음 뭐? 극복 의지. 주로 요거. 응? 올해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딱 갈라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갈라놓고 두 개 섞어서 마치 같은 것처럼. 얘는 대비된 양상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보기. 이거 부탁 진짜 여러 번 하지. 자, 보기 누가 썼지? 평가원이 썼어. 심심해서 원고료 더 받으려고 썼냐? 아니지. 지문을 선택한다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지? 지문을 쓰는 건 한계가 없으니까 내 꿈을 펼치면 돼. 그런데 지문을 선택한다는 건 나는 이 작가의 이 부분보다 이렇게 썼으면 좋았겠다 할 수 있는 거라고. 그치? 그리고 이 작품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다라는 평가원의 시선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보기는 평가원이 썼다. 절대적으로 에너지 빡 줘야 되는 부분이야. 자, 눈을 반쯤 감고 풀었다 치자. 그러면 안 돼. 눈 뽑아버릴 거야. 그런데 반쯤 감다가도 보기가 나오면 눈이 개안이 돼야 돼. 이렇게 번쩍. 그래서 여기 에너지 한번 바짝 한번 주고 바짝 한번 주고 이렇게 4번 바짝 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 입체감 있게 문제를 호흡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냥 두두두두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보기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부탁드렸죠? 시간 투자 좀 하세요. 지금부터 보기 난 3개 다 틀렸다.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보기를 그전부터 못하고 있었을 거야. 미안해. 그런데 못했는데 그냥 에이 이렇게 넘겨버린 거야. 혹은 못하는지조차도 잘 몰라. 왜? 기회가 없어. 확인할. 풀지를 않으니까. 여기도 터져야 돼. 네가 꿀만 먹여. 알겠지? 이제부터 해. 4개월 적지 않아. 문학은 4개월이면 충분히 다 맞힐 수 있어요. 하나 정도 틀린다고 마음을 먹으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열심히 해봐. 보기 앞으로 무슨 훈련할 거야? 시간 투자해. 근데 시간을 투자하기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뭘 골라? 핵심. 보기엔 핵심이 있을 거야. 얘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출제 원리, 의도를 갖고 나 이렇게 기출할 거야. 어디에 집중하셔? 라고 적혀 있을 거니까 이거 안 놓치려고 노력해. 그리고 지문으로 갈 때 주의해야 돼. 보기만 잘 읽는 학생들 있어요. 보기는 잘 읽어. 알겠어. 오케이. 빠이. 하고 문제는 지쪼대로 풀어. 그러니까 맨날 틀리지. 이거 결국 읽었으면 주는 대로 지문에 반응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에 좀 더 집중. 네가 슬픈 구간 말고 집중해야 될 구간에 좀 집중하고 에너지 쓸 구간에 써주고. 오케이? 그래서 연마가 필요하다. 자, 근데 이 3가지를 정말 다 연결해 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거 수업 준비하다가 얘들아 해설하기 쌤 그랬지. 1번 요런 문제입니다. 3번 요런 문제입니다. 이런 타입이 못 돼. 분석하고 순서 다 결정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우 골머리가 아팠어.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해설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골머리가 아프다는 거. 문제를 진짜 잘 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번 평가원은 전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요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한번 봐볼게. 이제 가보도록 하자. 어딜 먼저 갈 거냐면 얘들아 두 번째 지문을 먼저 볼게. 두 번째 지문. 두 번째 22에서 27번. 펜을 이제 긴 길이 펜을 잡아보자. 네가 까만색이면 빨강이나 파란 꺼내시면 된다. 22에서 27. 자, 여기에서 27번에 보기가 있었다. 그치? 30초에서 4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시간 맞춰놓고 해도 돼.
집중해서 가나다 보기에서 원하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 했다 치고 선생님이 들어갈게요. 일단 보기의 첫 줄 대개 1인칭 한번 살짝 밑줄 쳐보세요. 그 다음 두 줄 아래. 그런데 그런데 집중하라는 뜻이야.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근데 1인칭이다? 아니면 딴 인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근데 어차피 이건 투영이다. 어렵지 않았어. 자, 그 다음 가는 체크해봐. 작가가 밑줄 쫙 쳐봐.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면 지은 시조. 벼슬에서 물러나서 전원에서 생활하면서 지은 시조야. 이게 이 글의 주제야. 그치? 이해됐지? 나까지 가볼까? 나는 이건 뭐 조금 이따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번에 답은 2번. 2번 바로 가볼게. 2번은 그냥 다 틀렸어. 다. 뭐야. 작가가 아니면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까지 그래 받아들인다고 쳐. 다른 인물이니까. 그럼 아까 뭐랬니? 투영하라며. 투영한다는 건 어떻다는 거지? 같다는 거야. 써봐. 같다야. 그래서 같은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니? 나와는 달리 커트해. 자, 그 다음 그 아래 심리적 거리감도 체크해. 거리감이라고 돼 있잖아. 자, 이런 얘기 할게.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원에서 생활할 때 쌤이 자연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반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했지? 자연 조화가 기본이야. 기본 장착이고 플러스 알파 개념이야. 자연은 좋은데 임금이 좀 보급하여도 있고 기타 등등등이 있는 것이지 자연 실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돌아가셨잖아. 다 쓰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할게. 첫 번째 무슨 얘기하는 거야? 보기에 맞췄을 때 같다라는 개념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첫 번째야. 두 번째 잘 봐야 돼. 그래야 보여. 두 번째 내면 표출이지 이 작품의 주제야. 주제는 결국 자연이야. 그러니까 자연 조화이니까 심리적 거리감도 틀렸어. 됐습니까? 자, 그리고 몇 번 갈 거냐면 25번 가봐. 25번에 1번 녹음은 평온 체크해. 자, 이 문제가 올해 수능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 얘들아. 올해 수능에 가나가 붙어 있었던 거. 마지막 다가 담초로 나와 있는 거 있거든. 그 문제도 결국은 뭐였냐면 소재에 대해서 물어. 근데 소재에 대해서 물을 때 학생들은 소재에 자꾸 집착해. 소재가 아니라 소재와 뭘 연결하지? 내면의 수렴하라. 그치? 써봐. 내면의 수렴. 말이 여러 개지만 꼴랑 5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정도도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 이건 쌤이 계속 열어놓을 거니까 쌤 죽을 때까지 열어놓을 거니까 계속 봐. 알겠지? 자, 그래서 평온이야. 내면 수렴이야. 자연에서 느끼는 평온아. 오케이, 좋아. 자, 이제 나인데 24번 가볼래? 24번에 보기 또 나왔어. 두 번째 줄. 극단적 슬픔 체크해. 내면 표출이야. 주제를 보기 아예 이렇게 빵 보여주는 경우 있지? 아까 27번도 마찬가지야. 주제를 빵 하고 보여준 거야. 그럴 땐 잘 챙겨야 돼. 슬픔이지. 잘 봐. 답이 2번이야. 뭐라고 돼 있니? 이별의 슬픔을 극복. 자, 이 단어 별표 쳐야 돼. 쌤이 뭐라고 말씀드렸지? 올해 2번도 낼 거지만 이 3번까지 끌고 가는 흐름이 보이는데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반복 대비해서 보니까 여기서 끝난 작품이야. 근데 어디까지 끌고 와? 이거죠.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작품은 슬픔이니까 부정이라고 써봐. 그리고 의지잖아. 긍정이라고 써봐. 둘의 대비라고 써봐. 자, 다시 얘기할 거야. 여기까지 온 작품을 마치 긍정인 것처럼 평가할 수 있어. 그리고 의지에 별표 쳤지. 실제 수능에서 정말 좋아하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작품의 의지의 유무야. 의지가 있고 없고야. EBS 연계할 때도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현대시도 마찬가지, 고전시도 마찬가지 이 작품의 주제가 슬픔에서 끝나는지 슬픔과 의지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럼 거기에서의 전환이 어딘지 그지? 알아듣겠지?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 잘 냈다 라고 보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27번 다시 가볼게. 다 아까 보기에 다지 밑줄 쫙 쳐봐.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해서 썼다. 다시 다는 뭐라고?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이야.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그리고 이게 수필이니까 아마도 그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성장하면서. 어쨌든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이야. 이걸 잘 잡았어야 됐고 26번의 비밀들을 중심으로 끊어봐. 그럼 비밀들이란 부분을 가서 확인해야 되겠지. 가보자. 다의 비밀들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네가 혹시라도 이 구간을 가지고 좀 더 보고 싶다면 이거 녹인 거거든? 이거 녹인 거야. 한 스탑해서 한번 다시 보길 바라고. 나는 너무 정 어렵다 하시면 쌤을 잘 따라와. 지금 밑에 보니까 다는 시골에서 느낀 깨달음이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일단 네가 포커스로 맞춰야 되는 건 시골들에서 느낀 깨달음이야. 그치?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의 첫째,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돼 있어. 자, 시골에서는 자연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깨닫게 돼. 그치? 그래서 왜 시골 할머니들 보면 뭐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긴 한데 막 뭐 손가락이 쑤시대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니? 아이고 내일 비 오겠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이런 게 결국은 인생의 노하우며 그치? 깨달음 이런 것들 아니겠어? 그래서 비밀들을 깨닫는 거야. 인체의 신비, 인간 뭐 삶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는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비밀들. 그게 뭐였어? 시골에선 자연에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성장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게 1. 그 다음 2문단까지. 그래서 자연의 어떤 속성들을 명료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돼 있네. 자, 근데 3문단을 봐. 이제 한 다음에 자 밑줄 쫙 잡아. 그 집을 떠났지. 그리고 모든 것이 불분명해졌어. 그래서 그 아래에 두 문단이 있지. 두 문단. 이 문단은 지금 어디서 사는 거지? 아까는 시골. 시골에서 경험해서 성장한 성찰의 경험. 그리고 어디로 온 거지? 도시. 물론 쌤이 이 보기를 보면서 네가 바로 시골을 보는 순간 코를 벌렁거리면서 도시가 나오겠네 이걸 바란 건 아니야. 하지만 시골 부분에서 무엇을 깨닫는가는 알았어야 됐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3, 4문단을 막 보려고 뭐 싸잡아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여기 바뀌었네. 변화했네. 삶이 불분명해졌네. 이 정도는 캐치가 됐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이렇게는 읽어야 돼. 왜? 이렇게 또 나올 거야. 이 정도면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시킨 대로 해야 돼. 보기 시킨 대로. 시골에서 느낀 건 자연의 비밀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럼 대비니까 얘는 뭐 안 적혀 있어도 불명확이라며. 이거 반대다.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둘의 대비 지점을 기출한 거야. 그치? 그래서 보니까 26번. 1번이 답이야. 보니까 불분명한 것은 끊어. 비밀들이 감춰져 있다. 자, 비밀들 감춰져 있었던데 어디였죠? 시골. 내겠다는 뜻이었었어요. 그쵸? 아파트가 아니라. 됐지? 그래서 이 부분 좀 살려서 보면 좋겠고 우리 수업 듣는 친구 중에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이래서 복습이 중요해 얘들아. 그 장르별도 께서 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현대소설 가지고 얘기했어. 시골과 도시. 우리 화산떼기 가지고 있었지. 시골과 도시 아니면 정신과 물질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면 이 둘의 범주 왜곡에 주의해야 된다. 기억나?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좀 복습을 계속 생활을 해주면 좋겠어. 그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녹아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틀린 문제가 한 개도 없습니다. 자, 뒤로 넘겨볼게. 현대시로 갈게. 현대시도 문제를 잘 냈어. 자, 보니까 마찬가지 34번. 나는 이거 별표 쳐야 된다고 봐. 34번. 자, 34번은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게 답을 골랐을 거야. 그치? 골랐었어야 돼. 근데 골라놓고도 찝찝해. 지금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잠깐 스탑해보시고 지금 좀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현강 학생들도 신규의 마음으로 지금 기가 차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거 틀린 애들 많거든 우리.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지. 2번, 그 다음에 3번, 4번을 녹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 가 해석을 좀 잘 나눠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 해석해 보시고 가를 해석하고 3번, 4번 선지는 고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해보고 쌤 해설 강의 듣자. 시작. 됐다 치고 보기. 자, 보기는 얘들아 뭐 투자라고? 시간 투자. 그래서 핵심을 자꾸 건지려고 노력해야 돼.
그럼 보기의 핵심은 뭐지? 두 번째 줄.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야. 그래서 아래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상황이 안 좋아. 얘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라고요. 이걸 소망한다고.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작품이야. 그런데 다시 봐. 공동체가 지금 마탱이가 같단 말이야. 이런 공동체가 회복해야 된다니까. 얘는 똑같이 반복돼서 유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서는 이 시상의 전환이 있고 없고를 떠나기보다는 생각하기보다는 이 자체는 그러니까 의지, 즉 여기에서 여기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처리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걸 이렇게 녹여버리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 자, 답은 1번이야. 일단 3번, 4번 먼저 갈게. 3번, 4번에 가시. 그러다 보니까 가시가 지금 공동체인데 마탱이가 간 공동체. 세모 쳐가면서 읽었어야 됐고. 그 다음 생명력과 순수성. 대부분은 좋은 거죠. 가자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긍정인데 부정적인 부분들을 추출을 잘했었어야 돼. 그렇게 읽었다면 3번, 4번 안 틀려. 1번 가자. 자, 1번 선지별표야. 1번 두 번째 줄. 공동체 터전 확장 체크해. 좀 느낌이 오니? 그 다음 지켜 체크해. 일단 공동체의 터전 확장이 틀렸지.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면 안 돼. 이해돼? 그 다음 확장과 지켜나간다는 무슨 의미야? 자, 지금 이건 회복하라는 거야. 회복의 의지야.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야. 의지는 의지인데 바뀌는 의지야. 얘는 뭐 하는 거지? 유지야. 이 부분 주의해야 돼. 자, 이 아이는 유지하자의 의지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자의 의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된 지점은 같은 것이 아니라 반대,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 되죠? 그래서 32번 잠깐 보세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자, 표현상 특징이라고 써봐. 32번 위에 표현상 특징. 표현상 특징 문제를 보면 학생들이 표현 자체만 좀 집착해. 근데 얘들아, 표현은 이게 이번 학습 그 과정에 정확하게 어떤 챕터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초반부 가장 큰 키워드로 뭐가 얘기가 나오냐면 표현과 내용은 연계되어 있다. 유기적이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결국 그 표현을 물을 때도 내면, 주제, 이것이 뭔지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 생각보다 쉽게 털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1번 봐봐. 가, 회상을 하며까지 끊어. 현실 관망, 뭔 놈의 관망이야. 응? 의지 갖고 있단 게 나가리 탁 쳐도 이해돼? 그렇게 풀도록 하자. 이제 앞으로 거꾸로 딱 두 문제만 더 하면 돼. 거꾸로 두 문제 보기 짚고 오늘 마무리할게. 앞으로 넘겨봐. 31번 별표 치세요. 별표 하시고 선생님이 요번에 그런 얘기 했었어. 그 우리 개념 수업에서 우리는 인강으로 들었었다. 현강 친구들. 자, 인강에서 산문 그 서사 그 다음 시점 파트에서 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하지. 시점 중에서도 3인칭 중에서도 제한적인 전제적 작가 시점, 즉 어떤 단어를 쓰는 거? 초점화된 인물. 얘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된다. 누구의 초점을 두고 있는가? 이게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초점화된 인물의 시각 혹은 시선 이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많이 몰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얘들아, 초점화된 인물이나 인물의 시각 혹은 초점화된 인물의 어떤 시선 이걸 활용하는 이유는 뭘까? 그걸 지금 사실은 다 녹여놓은 거야. 이 문제들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녹여서 기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품에 어떤 인물을 초점화했어. 예전 수능을 얘기해줄게. 예전 수능은 한 인물에 초점을 두죠. 우리 배웠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그 민노인 나오는 거 있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 민노인 나오는 거? 민노인이 왜 북 치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흐르는 북이라는 작품에서는 민노인의 내면만 초점화해뒀습니다.
그래서 민노인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 명의 초점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이 장면에서는 어떤 인물의 초점, 한 번은 이 인물의 초점, 한 번은 이 인물의 초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를 따라갔을 때 그 효과가 뭐냐라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이 인물에 초점화된 인물의 시선을 우리가 같이 따라간다 그러면 이 인물에 우리가 가깝게 가겠어요? 멀게 가겠어요? 좀 더 상대적으로 가깝게 되게 좀 멀대요. 큰일 날 뻔했어. 가깝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에 좀 더 동조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흐르는 북 이런 거에서 정답 기출됐던 선지입니다. 자, 동조하거나 공감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떤 단어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를테면 뭐 동조라든가 공감이라든지 그 사람의 시선에 맞추어 생각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퉁 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 보기 굉장히 포커스 잘 잡아줬습니다.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어느 구간에 꼼꼼히 읽어. 꼼꼼히 읽으면서 어느 구간에서 답 나올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작. 일단 치고 첫 줄부터 갑니다.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는. 자, 그러면 이 보기 문제는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부터 접근해야 돼. 근데 백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호흡 집중이야.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 자신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해뒀다. 아까 쌤이 한 얘기가 이거야. 그래서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방금 한 얘기. 또한 체크 한번 하세요.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나열하는 장면이 있나 보지?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현장감을 준다. 이때 호흡 집중해. 밑줄 쫙 쳐보세요. 이 구간이 별표죠. 보통 보기에서 꼭 마지막이 답이다는 아닌데 이 전제 조건들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 구간에서 주로 요런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따라서 아니면 이를 통해 이런 식인 거야. 이때 독자는 자 봐. 백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 이건 거야. 이거 아니야. 백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이게 아니야. 백주사와 그의 가족 이 놈의 새끼들한테 고통받았던 사람들 별표야. 왜 이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별표지? 그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한 게 정답이란 뜻이야. 알아듣겠어? 자, 그래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봐라. 그들은 누군데? 백주사와 그의 가족. 그럼 이 부분을 좀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해독하고 들어가도 돼. 10초야. 근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당일날 어버버버버 이렇게 풀게 돼. 그러니까 막 2번 가서 고르고 이러고 쳐자빠져 있단 말이야. 자, 다시 우리 이 지문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새끼들한테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잡아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백주사나 얘네들을 좀 비판적으로 본다야. 그래서 이 지문을 가보면 뭐 A부터 E까지가 뭐 다 백주사 좀 나쁜 짓 하고 그런 얘기들 쭉 나와 있는 건 맞아. 그래서 한번 가보자. 5번 먼저 갔다 갈게. 5번은 죽어도 답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면 안 돼. 왜? 이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야. 끊어. 그리고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하여 끊어. 자, 누구의 시선이래? 백주사 시선이래. 그치? 백주사의 시선이야. 그리고 나서 뒤를 봐. 뭐지? 고통받던 사람들의 통쾌함. 범주가 왜곡돼 있어. 그치? 백주사 세모 쳐봐. 그리고 고통받은 사람이 뭐 동그라미는 아니겠지만 동그라미 해봐. 이 둘은 대비야. 같은 범주가 아니야. 자, 근데 백주사의 시선으로 봐라. 그러면 백주사의 시선으로 봤을 때 고통받은 사람들의 통쾌함이 느껴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말을 좀 예쁘게 이 왁구에 맞춰서 바꾼다면 누구의 시선이라고 하면 되겠어? 고통받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통쾌함을 느끼게 한다. 괜찮아. 자, 그 다음 4번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초점을 하여 끊어. 왜? 얘네들 고통받은 애들이지. 그래서 백주사의 만행을 서술해서 습격 빌미는 우리가 쓰레기 여사가 아니다. 저 새끼들이 나빠서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 3번 똑같은 얘기야. 두 번째 군중의 시선이야. 그러다 보니까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고 아까 했던 이 얘기가 이 얘기야.
2번 가지고 이상한 삽질하면 죽일 거야. 앞으로 옆에서 헷갈렸다 치자. 헷갈리면 뭐 가라 그랬어. 지문의 정확한 근거. 근데 정확하게 딱 안 떨어지면 애매 처리하고 넘어가라. 그래서 보니까 습격 당시의 현장에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끊어. 여기까지 맞다라고 처리해야 돼. 근데 네 마음이 그거잖아. 놀람, 분노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습격 당시 현장에 들뜬 분위기를 좀 표현했고 여러 개를 이렇게 막 쌓아놓으니까 좀 놀랄 수도 있겠구나. 좀 분노는 당연한 거잖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나 잘 모르겠는데 넘어가자. 이 연습하라고. 놀람 오늘 너와 나의 단판 승부다. 이렇게 가니까 망한다고. 5번이 지금 답인데 에너지를 쓸 수가 없다고. 무조건 5번이 답입니다. 보기가 둘은 대비돼 있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초점에서 그 사람들을 비판한다. 백주사의 초점에서 비판한다. 즐거워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나올 거야. 잘 봐. 보니까 5번. 근데 보니까 얘 5번에 이 구간이 제가 느낄 때 쟤네 같지가 않다. 고통받은 사람들 같지가 않다.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입장 같지가 않다. 이거 서술자 입장 아니냐? 근데 그래도 틀린 거야, 얘들아. 난 이 말을 하고 싶어. 당일날은 아마 평가원은 이걸 글쎄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보기를 이렇게 썼다면 그리고 4번 선지 때문에 5번을 이 아이를 고통받은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 서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 이해되니?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거 서술자 입장 아닙니까? 이런 주장한다고. 그치? 그러면 서술자 입장이라고 해도 백주사에 그 초점하였다는 건 틀린 거야. 이해돼?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이 구간 가봐. 이건 백주사의 입장이 죽어도 될 수 없어. 백주사의 입장이 돼버리면 백주사는 약간 토나와 뭐라고 한단 말이야. 미안한데 쌤의 입장에 초점에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한단 말이야. 길이는 이거란 말이야 지금. 미안해. 충격을 받아야 공부를 하지. 이 구간에 한번 봐. 백주사는 이거 백주사가 말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백주사가 말했다면 자 이거 잘 봐. 내가 장난을 쳤지만 실제로 초점한 문제는 이걸 가지고 기출하게 되어 있어. 백주사에 초점했다면 백주사는 서울로 피신했다라고 하지 않았겠지? 누구는? 나는. 우리는. 이게 백주사의 초점인 거야. 알겠지? 거기까지 끌고 가면 충분할 것 같아. 자, 마지막 보기 문제. 앞으로 넘겨보세요. 네가 틀렸거나 고민했을 문제. 고전소설로 가셔서 21번 되겠습니다. 21번. 자, 21번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기 마지막으로 얘기해볼까? 보기 누가 썼지 얘들아? 평가원. 그럼 평가원이 썼으니까 시간을 안 써야 돼? 써야 돼? 써야지. 충분히 투자해서 핵심을 좀 읽으려고 해야 돼. 자, 그런데 위에다 써. 산문보기라고 써라. 산문보기에서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산문의 보기니까 이야기가 길잖아. 그럼 길기 때문에 자 현대시 같은 경우는 짧아. 그러니까 핵심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넘어가. 현대소설도 마찬가지야. 핵심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게 첫 번째 키포인트야. 아까 방금 봤었지? 첫 번째 주제를 핵심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주고 넘어가는 경우. 그런데 산문보기에서는 조금 어떤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냐면 글의 흐름. 이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와 있어요. 특히 고전. 여기까지 써줄게. 근데 이것도 커벌렁거리면서 앞에 거 더 중요한데 고전 나오면 무조건 보기는 흐름 따라가는데 이렇게는 위험해. 하지만 80% 이상이다. 그래서 흐름이 유사하다. 얘들아 심한 경우는 현대시도 같아. 현대시도 작품이 너무 어려울 경우는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앞으로는 네가 보기를 볼 때 핵심을 고를 건데 핵심이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난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흐름을 좀 쫓아가면서 쓴 거 아닐까? 이 생각 해보고 그런데 핵심 부분을 나는 어떻게든 찾아봐야지. 되지? 그래서 이 지문은 보기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네가 한번 읽어보도록 해. 시작! 됐죠? 가볼게요. 보기 첫 번째 음모 모티프의 1번 달게. 1번. 음모 모티프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의 단위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체크.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긴장은 이완된다. 끊어. 왜? 이때 2번이야.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거나 실체로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한다. 인 거지.
그리고 얘들아, 까먹지 않았을까 모르겠어. 그 산문, 특히 현대소설. 현대소설에서는 보기에 인물이 등장한다. 아까도 인물이었지. 이 인물은 누군지 무조건 밝혀야 돼. 그래서 인물 밑에, 음모자 밑에 누가 담당자인가. 오늘 공부한 것만 충분히 해도 쌤 수업을 안 듣더라도 지금 이 인강만 들어도 사실은 문학은 꼭 해야 되는 기본적인 노선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쌤 노하우 다 얘기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연계 공부도 하고 단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볼게. 이 지문 한번 가봐. 제일 처음 갈게. 보니까 누구야? 여씨는 석씨를 불평했어. 그럼 보는 순간 느껴야 돼. 자, 고전소설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우리 현강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고전소설 장르별 독해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첩 간의 갈등 같은 형태가 있다면 이 처첩은 대비를 시키고 첩은 무조건 나쁜 년 이렇게 판단하고 둘의 범주 왜곡. 이거 너무 말 빠르면 천천히 써둬. 알겠지? 자, 그래서 처음에 보자마자 음모자 하는 순간 여씨 불평이야. 얘 음모자야. 석씨 착한 애겠지. 그리고 밑에 착한 애들 세트 메뉴로 쫙 나오다가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면 그 중력 부분 줄거리 앞까지 있죠. 앞까지 끊어보면 거기서 2줄, 3줄 정도 올라가니까 개성이라는 애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막 괴롭히려고 했는데 누설치 못했어. 그래서 내생 못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개성이 역시나 누구 돕는 거야? 얘 조력자겠지. 그치? 그래서 욕망실현이 됐어 안 됐어? 보기 보고 얘기해도 돼? 욕망실현이 지연된 데까지가 초반부 내용이야. 그럼 중략 줄거리 이하는 뭐가 나와야 되겠니? 둘 중 하나겠지? 다른 음모를 꾸미거나 실체가 나타난다. 봤을 때 중략 부분 줄거리 실체가 나타난다. 첫 줄 봐봐. 중략 부분 줄거리 아래 시녀가 미양이를 가리키되 미양이를 잡아서 엄하게 벌을 했으니까 얘도 뭐 조력자였나 보지. 그리고 그 아래 다 뭐 하는 거? 죄상 따라 처벌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번에 많이 틀렸는데 2번 고르시면 안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씨가 개성을 통해 건넸어. 상황한 게 맞잖아. 시켰잖아. 꼬봉이. 그래서 음모자와 조력자다. 보기 못 읽어서 보기의 핵심을 호로록 읽어버리니까 그냥 혼자 막 왔다 갔다. 이거 2번 고를 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2번 넘어갈 때. 근데 2번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뭐만 제대로 읽으면 보기에 10초만 더 써. 보기 그리고 핵심 잘 찾아. 5번 답이야. 자, 상선은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끊어. 그리고 밑에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거에 대해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다. 물론 이렇게 처리해도 돼.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하지 않았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얘들아,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봐. 의도가 뭐야? 두 구간을 설정했지. 이때가 2번이고 앞이 1번이야. 이 흐름을 줬지. 이것도 범주상 따지면 다른 범주인 거야. 이해돼? 이번에 반복과 대비가 굉장히 여러모로 녹아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야. 금수행동은 어디야? 1번 구간이야. 근데 뒤에 있는 양부인 이 처벌 어쩌고 저쩌고는 2번 구간이야. 둘은 연결될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문학이 생각보다 깊이도 굉장히 좋고요. 문제도 세련미가 많아서 보통 때 아쉬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쌤이. 그런데 올해는 사실 버릴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 만약에 6평을 치고 나서 아직도 정신줄 놓고 절망에 빠져있는 친구라면 얘들아, 문학을 잘하는 게 등급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쳐. 독서일 것 같지? 문학 먼저 해야 돼. 독서하지 말란 뜻 아니다잉. 근데 문학을 먼저 하되 문학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쌤이 오늘 말한 거 있지. 이걸 잘 녹여서 여러 번 복습해봐. 한 번 하지 말고 여러 번 자연스럽게 유평을 볼 때까지 그때까지 해보고 매일 평가원 풀어. 매일 평가원 많지 않아도 돼. 시간 맞춰 푸는 연습을 해. 하면서 이 5가지의 원리 있지? 쌤이 얘기했던 이 5가지 원리만 잘 잡고 써먹어 보려고 해. 절대로 4개월 안에 문학 끝나지 무조건 끝날 거야. 말이 꼬이네. 문학은 무조건 끝날 거니까 겁먹지 말고. 대신 시작을 안 하면 문학도 열흘 7 문항이야. 녹록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듣고 복습 열심히 하시면서 매일 평가원 푸신다면 당일날 많이 틀려도 하나 더 안 틀릴 거니까 힘내서 공부하도록 하자.
수고 많았습니다.